만약 내 애인이 회피형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이번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피형 인간에게 크게 대어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회피형 인간의 근본적인 특징과 그 유형의 인간들을 어떻게 조져야 될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깔고 가야 될 전제는 남자친구가 잠수를 탔어요. 별거 아닌 거에 갑자기 토라져요. 이런 한두 가지 행동만 보고 섣부르게 상대방을 회피형 인간이라 넘겨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잠수를 타고 별거 아닌 거에 토라져서 연락 씹고 이런 거는 상대방에 대한 매너가 아니죠. 근데 그런 행동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충분히 서로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끔씩 자기 남자친구가 회피형 인간이라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남자친구가 회피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유하게 넘어가는 날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사사건건 다 따져들고 닥달하는 겁니다. 네가 맨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가 안 그랬어 봐. 내가 이렇게 나오겠냐? 이렇게 말이죠. 여자친구가 나를 쪼아대는 듯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안정적인 애착 정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지쳐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심리가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나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더라도 기다렸다가 나의 마음도 진정시키고 상대방도 대화할 용의가 있을 때 그때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남친, 여친이 회피형 인간이라 화가 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오진 않았을지 누구나 한 번쯤 할 법한 행동인데 내가 과하게 해석하진 않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상대를 회피형 인간처럼 만든 게 아니라 애초부터 회피형 인간을 만나서 기분이 더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 생각할게요. 먼저 회피형 인간이 왜 회피형 인간이 됐을지 그 인간들의 특징이 뭔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사냥을 하려면 그 사냥감의 생활 방식이나 특징을 알아야 잡기 쉽듯이 회피형 인간이 왜 그러는지 알아야 조지든 잘 해보려고 타협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회피형 인간은 왜 회피할까요? 회피형 인간이라는 거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 애착 유형 중 하나입니다. 타고나길 사이코패스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질적으로 회피 성향을 타고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이 애착 유형이라는 거는 아주 어릴 적, 심지어 본인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은 시기일 때부터 부모와 자기 주변인들로부터 형성된 애착 관계가 굳어져서 성인 이후까지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 달라고 우는 애기한테 울지 말라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라면 아주 애기 때부터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방식을 터득하겠죠. 자기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얻는 보상보단 벌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은 이상 갱생이 잘 안됩니다. 우리가 담배 끊는 사람도 의지가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뿌리 깊숙이 무의식의 영역까지 자리 잡힌 이 회피 성향은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극복하기가 담배를 끊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회피형 인간들 중에 스스로 바뀌고자 하는 인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도 회피해버리니까요. 어쨌거나 회피형 인간들은 그렇게 어릴 적부터 형성된 애착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길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상대방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상대방한테 의지했다가 한순간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뿌리 깊이 박혀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이제 회피형 인간이 왜 회피 성향을 갖게 됐는지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기질은 무엇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약간은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피형 인간에 대한 특징을 파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회피형 인간을 조지고 싶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진짜 괜찮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회피형 인간들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납득이 되고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회피형 인간의 특징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 회피형 인간들은 본인의 감정을 잘 드러내질 않기 때문에 그들의 속내를 알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걸 싫어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게 그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피형 인간들은 뭔가 가까워진 것 같으면서도 항상 선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의존적이고 불안감을 잘 느끼는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독립적이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회피 성향의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하지만 그건 상당한 함정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성격이 온화하고 내면이 단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정한 본인의 심리 상태를 숨기고 상대방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면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이고 어른스러운 사람인 양 포장지를 씌운 거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회피형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은 천사, 속은 악마. 의외로 회피형 인간들이 별로 친하지 않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회피형 인간의 특징이 애착 유형의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애착은 누구한테 생기죠? 가족이나 연인과 같이 애착이 생길 만큼 가까운 사람한테만 생깁니다. 그래서 회피형 인간과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진정으로 잣 같은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때 회피형 인간들은 불평 불만 없이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자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사람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특히나 본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말함으로써 갈등 상황이 생기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들의 의견에 다 맞춰줘요. 그래서 회피형 인간들이 주변인들로부터 평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인 관계에서는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회피형 인간은 본인의 감정, 예를 들면 서운함, 짜증, 섭섭함 이런 것들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99% 맞춰 연애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게 또 짜증나는 게 얼핏 보면 되게 스윗해요.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면서 정작 본인의 불만은 없어 보이니까요. 더구나 그들은 버림받기 싫은 두려움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는 또 엄청나게 잘합니다. 특히 연애 초반에 말이죠. 겉으론 쿨한 척하면서 연애 초반부터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들을 말로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전부 다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쾅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을 이용해서 정을 먼저 떼내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회피형 인간을 만나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연애 초중반에 스윗하고 한없이 다정다감했던 사람의 모습을 못 잊어서 내가 노력하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에 회피형 인간을 질질 붙잡고 있다가 결국 일별 통보를 받고 잠수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음으로 회피형 인간의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급발진을 잘한다는 겁니다. 회피형 인간은 평소에 불만을 잘 얘기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받아주다가도 갑자기 급발진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함이나 화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텐데, 이런 감정들을 연인과 대화를 통해 풀려 하지 않고 꾹꾹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아두는 건 언젠간 폭발하게 되겠죠. 이 폭발 시기가 갑작스럽게 터지기도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선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평소에 회피형 인간들이 다정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욱하고 급발진하는 걸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회피형 인간들이 평소 이미지 관리를 잘한 것도 있고, 얘네들이 또 가스라이팅을 잘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생기면 잘못이 상대에게 있어야 본인이 먼저 버림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요인이 상대방한테 있는 양 은근하게 말해버리는 게 얘네들의 주특기거든요. 폭력적인 행동은 잘하지 않지만 별거 아닌 거에 말꼬리를 물고 트집을 잡는다든지, 네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잠수를 탄다든지 하는 말들을 하면서 본인의 잘못은 쏙 빼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피형 인간의 네 번째 특징은 상대방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커플들은 연애를 오래 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근데 회피형 인간들은 오래 사귀어서 상대에 대한 경계심이 약간은 풀어지더라도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밀어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회피형 인간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계속 생각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못난 부분을 자꾸 상기시킴으로써 상대에게 의지하고픈 마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것을 아주 확대 해석해버립니다. 상대방이 한 1만큼의 잘못을 10, 20만큼으로 해석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된다고 스스로 훈련한다는 거죠. 이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연애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랑은 결혼을 하더라도 한쪽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회피형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조질지 한번 생각해보죠. 근데 그 전에 이 조진다 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할 수도 있는데 그냥 중의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고통을 주거나 회피형 인간이 나에게 애정을 갈구하게 만들거나, 이 둘 중 무엇이든 어차피 방법은 하나거든요. 회피형 성향을 가진 연인을 조지기 위한 방법은 바로 맞불 놓기입니다. 나도 똑같이 잠수를 타거나 내가 먼저 이별 통보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했다가 진짜 상대가 떠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영상 초반에 회피형 인간이 왜 회피한다고 말씀드렸죠. 회피형이 아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들은 버림받는 게 극도로 두려워서 오히려 회피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에 넣어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회피형 인간이 잠수를 타거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 보통의 남친 여친들은 어떻게 하죠?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건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하게 드는 심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한테 왜 잠수 타냐, 왜 갑자기 연락 두절되냐 그렇게 따지다가 그럴수록 점점 더 회피형인 상대방은 방패를 치고 자기 동굴로 더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르고 달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반복이 되면 회피형 인간들은 본인들이 잠수를 타고 오히려 더 끌려오는, 저 자세로 나의 눈치를 보는 연인을 보면서 우월감이나 안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보일수록 회피형 인간들은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상대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결국엔 이별 통보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제가 찐 회피형 인간들을 극혐해요. 말이 좋아 회피형이지 그냥 제가 느끼기엔 소시오패스 같은 인격장애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불 놓기를 하자 했을 때 그렇게 했다가 진짜 상대가 떠나면 어떡하죠? 라는 고민은 쓸모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지금 당장 헤어질 것이 두려워서 계속 지금 하는 것처럼 상대를 어르고 달래는 포지션을 취해봤자 결국 혼자 연애하다가 이별도 혼자 하게 될 테니까요.
자존심이 강해서 상대방이 회피형 인간일지라도 저 자세를 안 취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참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즉 맞불 놓기 전략을 안 취해봤자 결국 고통받다 헤어질 확률이 25,000%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심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고요. 분명 상대방은 잠수를 타거나 갑작스러운 이별을 얘기하는 연인 간의 신뢰와 믿음을 충분히 깨트릴 만한 그지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상대방한테 끌려갈까요? 상대방이 잠수를 탐으로써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왜 더 마음이 끌릴까요? 나를 무심하게 밀어내는 듯한 상대의 모습이 은연중에 더 가치가 높아 보이고 갑자기 상대방을 잃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을 더 잡고 싶어지게 되는 심리도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회피형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회피형 인간들은 버림받을까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먼저 상대방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가 내심 가장 두려워하는 액션인 이별 스탠스를 취해보자고요. 상대방이 잠수를 했다가 쳐 기어 나오면 그때 어르고 달래는 보상을 줄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두려움을 주더라도 좋게 얘기하자는 파와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파로 나뉘는데 저는 그냥 한 방에 차버리거나 똑같이 잠수 이별이든 뭐든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주의입니다. 너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서운하더라. 근데 너가 연락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일이 지속되면 우리는 계속 만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온화하게 좋게 얘기하면은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리스크가 뭐냐면 회피형 인간들은 상대가 온화하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알겠다 할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좋댔다, 차일 뻔했다, 그 전에 빨리 내가 마음 정리 먼저 해야지 이러면서 상대방의 안 좋은 모습, 단점, 더 이상 사귀면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을 더 집요하게 찾아내고 생각해내고 재빨리 정을 떨어뜨리려 할 거예요. 먼저 버림받음으로써 고통을 얻기보다 상대가 아직은 내 옆에 붙어있을 때 내가 먼저 마음을 정리하고 상대를 버리는 게 덜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진짜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다시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좋게 한 말을 알아먹은 인간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급발진하듯이 탁 손절치고 털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선 그때 좋게 얘기해서 이제 잘 해결됐나 보다,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애정이 올라오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일배 통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받을 충격은 어떨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 같겠죠. 그래서 맞불을 놓으면 상대가 진짜로 떠나든 다시 돌아와서 빌든 할 텐데 보통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다시 돌아와서 은근슬쩍 재회하려고 할 겁니다. 이때 다시 만날지 쳐낼지는 여러분이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사랑의 힘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더 테레사 성향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도 오케이, 이해합니다. 회피형 인간들이 덜 회피하고 나에게 조금 더 신뢰를 갖게 만드는 정석적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해와 공감입니다. 회피형 인간과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되면 회피형이라도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거나 이러쿵저러쿵 더 딥하게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억지 리액션처럼 보이는 거는 안 되겠죠.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스탠스입니다. 이를 통해 회피형 인간일지라도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연인의 룰은 버리차입니다. 보통의 커플들은 사귀게 되면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죠. 자기 전에 잔다고 말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오랜 시간 연락을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준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다든지 이런 거요. 근데 이런 룰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피형 인간과 사귄다면 이제 본인 스스로 오랑우탄이라 생각하세요. 오랑우탄은 기본적으로 암컷과 수컷이 따로 살고 교미할 때만 짧게 만납니다. 인간을 포함한 침팬지나 고릴라들은 무리 생활을 하지만 오랑우탄은 무리를 이루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요. 회피형 인간은 오랑우탄입니다. 오랑우탄과 연애하려면 나도 오랑우탄이 돼야 마음이 편합니다. 상대방의 연락, 상대방과의 만남을 루틴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오지랖 부리지 않기입니다. 내 애인이 뭔가 힘들어 보이는 기색이 보이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면 걱정이 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회피형 인간이 내 애인이라면 그 녀석이 먼저 입을 떼기 전까지는 내가 발벗고 나서서 뭘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이 정도만 얘기하고 상대가 괜찮다 하면 그냥 넘어가고, 만약 힘든 일을 얘기하면서 자기 감정을 꺼내며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대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것 정도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대한테 서운하고 섭섭한 게 있어도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말자는 겁니다. 보통의 연인이라면 상대가 힘들어해서 감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 순간적으로 그 상황이 불편하지만서도 내가 많이 힘든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회피형 인간들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하면 미안하거나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더 냉담해지거나 하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회피형 인간들이 잠수를 타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감정적으로 호소할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똑같이 차갑게 보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이죠. 다만 이런 방법들을 수행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올곧은 나무같이 늘 한결같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회피 성향을 100번 잘 받아주다가도 한 번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상대방은 그 실수 한 번을 이제껏 잘해온 여러분의 100번의 행동들을 상쇄시킬 만큼 크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피형 인간과 잘 지내보려 마음먹었으면, 상대방을 변화시켜보려 마음먹었으면 내가 희생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 보상을 받길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결같은 스탠스로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까지 꼭 연애를 해야 될까요? 나를 깎아먹으면서까지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나도 태생이 독립적인 사람이고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라 상대방이 잠수 타거나 연락 두절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서 괜찮은 게 아니라면, 찐으로 회피형인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은 상대방을 아주 피말리게 합니다. 자존감도 얼마나 깎아버리는데요. 상대방의 잣같은 짓거리를 내가 10번, 20번 참아줘도 내가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는 연병 떠는 게 그 회피형 인간들의 특징이라고요. 아니 근데 상대방도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애착 성향이 그렇게 된 걸 텐데 조금은 애자네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로 한번 보듬어 보시길 바래요. 장담컨대 100쌍의 커플 중에 한두 쌍 커플이 갱생될까 말까 할 겁니다. 우리는 남녀 연인 관계로 만난 거지 상대방의 심리 치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그지 같은 행동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엄마도 아니에요. 더구나 문제는 리얼 회피형인 인간들은 본인의 본질적인 문제도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어찌저찌 회피형 인간을 끌고 커플 상담을 받아도 그냥 입국 다물고 무건수행하거나 말은 하는데 본인의 진짜 속내는 숨겨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상대를 앞에 앉혀두고 내가 차분하게 한마디 하려고 하면 또 시작이네, 이딴 표정 짓는 새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대화에서 그 이상 정서적인 교류까지는 이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회피형 인간들은 연인관계에서 생긴 문제가 있다면 이걸 해결할 방법도 모를 뿐더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는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면 잠수를 타버리거나 헤어지거나 하는 잣같은 성태집밖에 없다는 겁니다. 걔네 딴에는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 없애는 거거든요. 저는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해야 될 일도 많아요. 남한테 고통이나 피해나 주는 인격장애 비스무리한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제가 오늘 회피형 인간에 대해 되게 안 좋게 얘기했는데, 오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회피형의 특징을 살짝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리얼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만약 그런 회피형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악플을 달지도 모르겠습니다. 회피형인 거 콕 숨기고 회피형 인간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이 영상을 가능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회피형 인간들은 그냥 평생 솔로로 살게끔, 씨가 말라버리게끔 놔뒀으면 좋겠어요. 회피형 인간이랑 연애에서 얻는 건 마음의 상처와 세상에 이렇게 젖같은 인간도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는 그런 경험 안 해도 되잖아요. 저라면 회피형 인간이 잠수 타고 그러면 그냥 이제 끝이 된 뭐네 이런 소리도 안 할 겁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바로 헤어질 거예요. 딱 3일만 기다린다. 그리고 이게 3번 반복되면 헤어진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두고 상대가 제가 만든 한계점을 넘기면 그냥 바로 이별할 거예요. 오히려 이러면 걔네가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인간들한테는 3번의 기회도 안 줄 거긴 하지만요. 간혹 상대가 회피형 인간일 때 내가 믿음을 못 줘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덜어 계시는데, 회피형 애착은 보통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생기게 된 거기 때문에 본인을 자책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가 왜 저렇게 컸을까 생각하고 손절각 잡는 게 그 사람과 조금 더 나은 연애를 하거나 내 자아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회피형 인간이 가진 특징과 그들이 왜 그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보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나이가 10대나 20대 초중반 정도라면 그냥 경험만다 생각하고 만나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가 20대 후반이 넘어가고 상대 역시도 20대 후반에서 30대라면 상대가 회피형일 것 같다는 낌새가 보이면 잽싸게 손절 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짜 회피형 인간인지 아니면 그냥 싸우는 걸 싫어해서 갈등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것이거나 내향적인 성격이 강해 상대방과 애착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나이가 어느 정도 찼는데도 회피 성향이 강한 인간이라면 그 사람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평생 안 바뀝니다. 나이가 먹었는데도 언쟁할 일이 생기면 애새끼 마냥 입국 다물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외로운 연애, 결국엔 고통받으며 끝날 연애라면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는 게 내일보단 덜 고통스럽고 모레보단 덜 후회스러울 겁니다. 지금 당장은 끊어내기 어렵더라도
끊어내고 딱 한 달만 참아보셔도 나중엔 내가 왜 그런 새끼를 만났지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겁니다. 모쪼록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모두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